혼자서 차를 몰고 시내 외곽 쪽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고속도로가 붐볐지만 어서 빨리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앞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저도 차를 정지한 뒤 백미러를 쳐다보았죠.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던 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돌진해 오더군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제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꽉 잡았던 건 아니었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것이었고 그것이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놔버린 것이죠.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어요. 얼마 후 사방이 고요해지고 저는 눈을 떴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죠. 제 앞에 있던 차는 박살이 났고 뒷차 역시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어요. 제 차는 그 중간에서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고요. 경찰은 내가 몸에 긴장을 푼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어요. 근육이 긴장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커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단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지닌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꿀 기회를 얻었어요.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저서 인생 수업에 등장한 어떤 여성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여성 역시 한 가지 배움을 얻었다고 해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배움, 곧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배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죽음을 앞둔 이들과 아직 살아있는 이들을 치료해온 인생 수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또한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이요.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들이 변하죠. 안도, 바깥도, 우리의 외모도, 내면의 자아도 변해요.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우리는 대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에 작별을 고하고 새롭고 낯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늙어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주름살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예방하고 감추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니 말이에요. 그러나 젊음의 에너지와 패기를 그리워하면서도 모두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절의 방황과 혼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무의미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며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도 알게 되죠. 일단 이 배움을 얻고 나면 누구도 그것을 젊음과 맞바꾸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지혜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청춘은 순수의 시기인 동시에 무지의 시기입니다. 아름다운 시기이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운 자의식의 시기죠. 모험의 시기이면서 또 그만큼 어리석음의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젊은 시절의 꿈은 늙은 시절의 후회가 됩니다. 삶이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멋지게 늙어간다는 것은 하루를, 하나의 계절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날들을 다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후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살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에요. 물론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만일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기만 해온 삶을 살 수 있어요. 편견에서 자유로워진 삶, 다른 이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 삶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궁극적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과 마주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죽음이 자신을 파괴하지도 못하며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리라는 것을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무렵이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어온 것들을 실천하기엔 너무 늙었거나 병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일들을 아직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정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것은 곧 사랑의 감정입니다. 두 감정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은 과거나 미래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만이 현재의 감정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며 사랑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현재를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표라고 저자는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요.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장 두려운 일들을 대담하게 행할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걷어버리거나 이겨내야 역설적이게도 삶의 가장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 강의 형식으로 쓴 인생 수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제가 15년 전 읽었던 책인데요.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보니 그때도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을까 싶을 만큼 큰 감명을 받았어요.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은 언제였나요? 온전히 음식을 음미하며 즐긴 것은요? 또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밤하늘의 별을 본 것은 언제였나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요. 지금 그것들을 보러 가세요.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세요. 하루하루 성장하며 충만한 삶 사시길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